네, 세계를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민촌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 작전 때문에 난민촌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마스 그 군사 거점을 공격한 거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도 그 난민촌이 피격된 걸 인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사망자가 한 100명 정도, 부상자까지 해서 뭐 한 4,500명 되는 모양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전투를 치르면서 지상전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래도 국방장관은 계속 전투하겠다. 그리고 하마스도 무슨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 전쟁 양상은 아시다시피 디지털 시대가 된 거니까 다들 이렇게 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네. 참 어떻게 보면 작전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걸리는 게 많을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좀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미국은 계속 그 이스라엘에게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지상 작전에 대해서 이거를 뒤에서 그렇게 안 하고 또 안보리 표결에서도 어제 새벽에 그 이스라엘의 그 자위권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또 반대했거든요. 네. 그런 상태니까 이렇게 또 난민촌 그 피폭 사태가 터지니까 브링컨 국무장관이 내일 모레 아마 급하게 가는 모양입니다. 악시오스 기자가 그 X에 올렸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국무부에서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간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국가도 들어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니 요르단 이런 데를 두루 다닐 모양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 계속한다. 지금 미국은 그 일반적인 휴전은 안 되지만 일시적인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인 휴전은 검토할 때가 됐다. 묘한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볼리비아가 저런 이스라엘하고 도저히 더 외교관계 못 맺겠다. 단교 선언했습니다. 3년 전에 외교관계를 다시 맺었거든요. 근데 예. 3년 만에 다시 복교를 끊었습니다. 거군요. 예. 이스라엘군이 어쨌든 지상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대규모로 공습 안 하는 이유가 있나 보죠, 이렇게. 지금 외신들이 계속 분석을 하는데요. 예.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그 가자지구 인도주의 상황 악화에 대한 그 비판이 거세죠.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 유엔 총회 긴급 결의안 때도 미국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를 포함해서 한 8개국이 이스라엘을 그전에는 지지를 해오다 거기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네. 조금 좀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냥 우리 본격적인 전면전이다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인질도 걸려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땅굴 같은 데서 서로 대치를 하게 되니까 장기전으로 보고 자기네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예.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위주로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레스타인이 요르단 서쪽에 서한 지구도 있는데 그쪽 피해도 또 있네요. 거기도 지금 유대인 정착민이 한 50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 경찰도 있고요. 그것도 그동안에도 충돌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새 가자지구가 이렇게 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그냥 가가지고 막 뺏는 그런 걸 아주 더 노골화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도 슬그머니 이거를 좀 자경단 같은 것도 무기도 줘가지고 이렇게 조장을 한다는 보도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렇게 이스라엘 정착민한테 살해당한 예. 팔레스타인 사람도 적지 않은 그런 또 이면이 있습니다. 예. 유엔 총회에서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결의안이 채택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휴전에 대해서. 그렇죠. 예.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돼가지고 이스라엘 지상전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네. 역시 미국하고 러시아가 또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자유권 보장 안 된다. 그래서 하는데 러시아는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는 무슨 민간인 피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은 다 어디 갔느냐. 예. 이중자 때 또 비판해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질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카타르를 찾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카타르가 지금 계속 뒤에서 이제 물밑 중재를 하고 있다는 건 예.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모사드인데 네네. 거기 책임자가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전 하기 직전에 카타르를 조용히 가서 접촉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소식통 얘기는
그렇게 큰 돌파구는 없는데 예. 글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그 나온 걸 보니까 하마스가 외국인 인질은 좀 일부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네. 이스라엘이 지금 뭐 여기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붙잡혀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6천 명을 석방을 하고 아, 하는 그렇죠. 조건이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자산을 동결해서 이걸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데 쓰자. 이게 서방의 어떤 방침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연합이 이거를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끝나고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다음 단계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근데 러시아가 가만 안 있죠. 하원 의장이 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도 많은 재산이 그 압류돼 있지만 러시아 안에 있는 비우호국 재산도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마 당신들이 계산해봐라. 이게 더 많을 걸, 손해 볼 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유럽 연합 안에 그 동결돼 있는 러시아 자산이 한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많은 한 근 260조 원 정도가 브뤼셀에 있는 유로크리어라고 예탁 결제 기관 거기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이거를 이제 입김을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긴 합니다. 예. 근데 법적 시비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전쟁이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으로 너무 전쟁의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소외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젤렌스키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언짢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사기관 더 타임스가 그 젤렌스키 뭐 측근들이 그랬다 하면서 전한 거를 예. 어제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가 크게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크게 보도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젤렌스키가 요즘에 서방이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일 이제 그 전날의 전쟁 상황 같은 거 보고받고 뭐 지시를 하는데 예. 측근들이 뭐 타임즈 기자한테 살짝 귀뜸한 걸 보면은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들어와서 그냥 하고 뭐 몇 가지 지시하고 그냥 나가는데 옛날 같으면 막 그냥 열정적으로 뭐 하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무슨 로봇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본인이 지금 대방격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자기한테 우리 이기고 있어 하는 식의 그렇게 자기한테 최면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물론 이건 뭐 다 그냥 들리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이제 대방격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부상병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의료 시설이 엄청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런 불만이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부패 문제도 아직까지 지적이 되는데 뭐 여기 대해서 젤렌스키는 서방이 우리한테 주는 원조가 좀 줄어드니까 그걸 감추려고 우리 부패 문제를 부각시킨다 또 이렇게 불만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일단 뭐 미국도 지금 최근에 공화당 쪽에서 우크라이나 더 지원해야 돼? 이스라엘만 따로 주겠다는 법안까지 막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요즘에 별로 심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정부가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 대한 뭐 원래 혜택을 주던 게 있었는데 이걸 끊는다고요? 미국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한테 좋은 뭐 혜택을 많이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미국 이익에 어긋나면 안 되고 뭐 인권 문제 같은 건 해 있는데 네. 지금 그 보니까 가봉, 니제르,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네 나라를 이제 끊겠다고 내년부터 네. 이걸 이제 그런 의향을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하원 의장한테 편지로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은 남아공이었거든요. 남아공이 그동안에 뭐 중립이라고 하면서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전쟁 가는 무기를 많이 줬다는 그런 비판이 미국 의회 일각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남아공 끊어라 했는데 남아공은 일단 명단에 빠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미국이 뭐 이제 티격태격 하니까 미국이 이제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대선을 하기로 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 쪽에서 자기네 범야권 이제 후보를 지난 일요일에 지난 22일에 예. 이제 그 자기들끼리 경선을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마두로 그 집권 정부에서 그거 문제 있다 해가지고 대법원에다가 이제 효력 정지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네. 명분은 뭔가 하면은 전국 국가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도 안 하고 지들 멋대로 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일리 있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야권에서는 뭐 이거 뭐 사법부가 뭐 친위다, 예. 친위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부 그 합의한 바람에 일부 석유 제재를 풀어줬거든요. 네. 저렇게 하면 우리 다시 제재할 거야? 아. 그런 상황입니다. 복잡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인공지능 AI 이게 참 유용하지만 부작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그리고 여러 기업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런던에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부터 이틀간 AI 그 정상회담 합니다. 네. 여기는 우리 그 과기부 정통부 장관도 가고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예.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규약 같은 거 만들고 하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행정명령 예. 대폭 규제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기업의 자율성을 많이 줬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잘못하면 벌칙까지 준다고 하는데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G7이 지난 5월 히로시마 정상회담 때 뭔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히 어떤 강제 규정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예. AI는 지금 이게 워낙 파워풀하니까 네. 특히 주권 문제, 그다음에 이거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런 거. 업계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뭐 개발 못한다는데 기술 발전과 윤리적인 문제 이거는 이제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재계 월든 이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